한국? 거기는 단순한 공산품 제조국일 뿐이야. 의료시설은 사우디가 훨씬 뛰어나. 여기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년째 병실에 누운 그녀에게 사우디 최고 의료진도 더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꺼려하는데요. 절망의 끝에서 석유 재벌이자 제트기 소유주인 할아버지는 마지막 한 수로 한국 방문을 결심합니다. 석유 재벌인 할아버지는 한국 방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병원 복도에서 난생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석유 재벌이 한국 병원 복도에서 통곡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 알 사우드라고 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거대한 궁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반짝이는 차들이나 온통 금으로 된 집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부 파이살이에요. 그는 유명한 석유 재벌이셔서 개인 제트기를 여러 대 소유하고 계셨어요. 교통체증이 싫으세요? 조부께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냥 제트기에 탑승하시면 몇 시간 만에 뉴욕, 런던, 아니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제트기 엔진이 천둥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계실 때 엔진 교향곡이라고 부르셨고, 사막 위를 날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만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조모 마리암이에요. 예전에 의사셨고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큰 자선 단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주말에는 조모 자선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 사촌 동생 아미라예요. 그녀는 7살이고 웃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꼭 껴안고 있듯이 아미라도 자신의 토끼 인형 루루를 그렇게 꼭 껴안고 있어요. 루루는 작은 흰색 로봇 토끼인데 부드럽고 솜털 같은 털을 가지고 있고 버튼을 누르면 큰 보라색 눈이 반짝여요. 아미라는 특히 밤에 항상 루루를 곁에 두고 속삭이곤 했어요. 루루야, 제발 날 지켜줘. 그런데 최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가 희귀 면역 질환에 걸려 아주 심각하게 아프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6개월짜리 병이라고 불렀었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떤지 상상해보세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루루와 햇살을 쫓으며 놀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창백하게 떨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리야드 로열 병원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걸 시도했었어요.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한 주사까지 다 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우리 모두를 산산이 부서지게 했어요. 조부의 첫 반응은 충격이셨어요. 조부께서는 석유 매장지 지도와 제트기, 사진들로 둘러싸인 서재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듯 멍하니 계셨죠. 마침내 조부께서는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고칠 수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사라진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셨겠죠. 돈과 기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조부께서도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조모 마리암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외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든 찾아봐야 해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까지도요. 조부께서는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조모께서는 단호하게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답이 나오기도 해요. 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미라는 저를 믿는 듯한 큰 눈으로 쳐다보며 작은 손으로 루루를 꼭 잡고 있었죠. 레일라,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나을 수 있을까? 제 가슴은 서늘해졌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14살인 저는 사촌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떤 문제들은 제 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무릎을 굽혀 그녀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오게 하고 속삭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미라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 거야. 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볼 거야. 희망. 작지만 마음속에서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조부께서는 그 단어를 자주 쓰지 않으셨어요. 결과와 숫자를 더 좋아하셨죠. 하지만 조모 마리암께서는 항상 과학과 사랑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균형과 희망이 모두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큰 샹들리에 아래 거실에 모였어요. 조부께서는 사우디에서는 아미라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으니 해외로 가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죠. 조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는 한국에 희귀질환 아동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최신 의학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아이들이 치유되는 동안 행복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조부께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셨죠. 장난감과 휴대폰을 만드는 작은 나라가 손녀를 도울 수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깊게 한숨을 내쉬시며 내일 한국 병원에 연락해보자. 내가 개인 제트기를 보내겠다. 고 말씀하셨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되었고 약간은 설레기도 했어요. 작은 나라가 우리 훌륭한 병원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조모 마리암께서 마음과 과학에 대해 하셨던 말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방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위로를 얻으려고 루루를 꼭 안았어요. 큰 불확실한 모험이 막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었어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높은 창문을 통해 금빛 햇살이 침실로 쏟아지고 있었죠. 조모 마리암께서는 이미 깨어 계셨었어요. 그녀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오르내리며 걸으시는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걱정스럽고 피곤해 보이셨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복도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그곳에 서 계신 조모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찻잔을 들고 계셨는데 찻잔에서 나오는 김이 마치 동화 속 안개처럼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레일라 하고 조모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었어요. 저를 보고는 아미라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이야기해봐야 해요. 라고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죠. 저는 크게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곧 나머지 가족이 모두 웅장한 거실에 모였었어요. 벽에는 광활한 사막 언덕을 담은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넓은 러그가 바닥 대부분을 덮고 있었죠. 조부 파이살께서는 낮고 넓은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흰색 캐프에를 두른 얼굴이 창백해 보이셨었어요. 제 사촌 동생 아미라는 어두운 벨벳 소파에 앉아 토끼 인형 루루를 꼭 안고 있었어요. 루루의 반짝이는 보라색 눈이 천천히 깜빡이는데 마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는 듯 했었죠. 저는 아미라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미라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향해 미소를 띠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녀의 리본 달린 드레스가 러그에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단정하게 다듬은 수염을 가진 차분한 분이셨는데 큰 창가 쪽에 서 계셨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해야 해요. 사우디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미라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조모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검사도 많이 했고 기계도 많이 사용했지만 희귀 면역 질환이 너무 강력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조부를 힐끗 바라보았어요. 조부께서는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은빛 펜을 밀어내고 계셨는데 그 펜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펜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듯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조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천천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리야드 로열 병원의 R-하산 박사님과 얘기했었는데 더는 도울 수 없다고 하더구나.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그 말에 조모께서는 벨벳 오토만 작은 의자 겸 발받침에 앉으시더니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에요. 서울에 희귀질환 아동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기계 치료뿐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핑크퐁 인형을 안겨주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대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조모께서 조부를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잃어선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조부께서는 인상을 찌푸리시며 세상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정말 도움이 될까? 여긴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네. 라고 혀를 차셨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아미라는 희망이 있어야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미라가 루루를 꼭 안고 제발 날 지켜줘라고 속삭이는 것 기억하시죠? 인형 하나가 아미라에게 힘이 되고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견디게 해줄 힘이 될 수 있어요. 조모께서는 그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에요. 핑크퐁 같은 인형은 아이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몸이 치유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조모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믿어봐야 해요. 작은 인형 하나가 큰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반복했어요. 아버지께서 앞으로 나서시며 저도 마리암님과 레일라 말에 동의합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의사, 모든 기계를 다 동원했어요. 이제 한국의 특별한 치료를 시도해보고 아미라에게 더 큰 희망을 줘야 해요. 라고 조부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조부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었어요. 방 안은 해 뜨기 전 사막처럼 고요했죠. 아미라는 루루를 꼭 안고 핑크퐁 갖고 싶어요. 희망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살포시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해볼 거야, 아미라야. 약속할게. 라고 다짐하듯 말씀드렸죠. 마침내 조부께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셨었어요. 좋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겠다. 내일 개인 제트기를 보낼 거다. 약과 옷 그리고 물론 루루도 모두 챙겨야 한다. 라고 웃으시며 아미라를 바라보셨고 아미라는 루루를 더 꼭 움켜쥐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방향을 바꿨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외쳤죠. 희망을 잃지 말자. 믿음을 잃지 말자. 작은 인형 하나가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제가 방을 나설 때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아미라가 걱정되면서도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었죠. 저는 루루의 반짝이는 보라색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내일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요. 모험이 될 거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바로 희망이에요. 저는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났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희미한 주황빛이 수평선 너머로 살짝 보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조모 마리암을 도와 아미라의 여행 가방을 싸도록 서둘렀었어요. 방 안에는 부드러운 장미수와 깨끗한 린넨 냄새가 가득했었어요. 아미라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2개, 작은 로봇 토끼, 루루와 반짝이는 핑크퐁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미라가 매우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레일라 언니, 그녀가 속삭였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살포시 넘겨주었었어요. 응, 아미라야. 우리 서울로 가는 거야. 거기서 특별한 치료를 시도해 보실 거래. 의사 선생님들과 서로를 믿어야 해. 그리고 핑크퐁이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란다. 제가 그녀의 뺨을 살짝 쓰다듬어 주었었어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감을 더 꼭 안았었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조부 파이살과 아버지가 웅장한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샹들리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희 개인 제트기 알나자은은 궁전의 작은 활주로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곧 엔진이 으르렁거리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요했었어요. 너무 고요했을 정도였죠. 아침 식사로 조모께서 따뜻한 바클라바와 아몬드를 속에 넣은 대추야자를 주셨어요. 초에 비친 꿀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달콤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삼키느라 애썼었어요. 아미라에게 필요한 힘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부께서 갓 구운 빵 위에 꿀을 퍼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었어요. 가진 것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이 긴장하고 계셨었죠.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었어요.
저는 아미라가 연한 분홍색 재킷을 입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녀는 핑크퐁 머리 모양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귀가 날개처럼 쏙 올라와 있었죠. 할아버지가 그녀를 살포시 들어 아버지 품에 안겼었어요. 루루가 보라색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응시했었죠. 저는 아미라에게 속삭였었어요.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해 우리 사랑하는 아가.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아미라는 제 손을 꽉 쥐고 작지만 용감한 미소를 지어 보였었어요. 제트기로 걸어가는 길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었어요.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사막 하늘을 분홍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기사분들이 제트기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기분 좋은 따뜻한 공기를 맡으며 부드러운 가죽 좌석 냄새를 맡았었어요. 기내는 에어컨이 내는 은은한 허밍 소리와 이륙 준비를 하는 조종사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만 들려왔었죠. 아미라는 부드러운 좌석에 올라앉았고 루루가 그녀 옆에 핑크퐁이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미라 옆자리를 찾아 앉았었어요. 창문은 액자처럼 커서 바깥 세상이 잘 보였어요. 활주로 위에서 움직이는 제트기를 따라 궁전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조부께서 우리 뒤쪽 자리에 앉으셨는데 집중하는 표정을 감추지는 못하고 계셨었어요. 조종사가 저희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서울까지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엔진이 켜지자 제트기 엔진은 마치 천리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속이 들썩였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맥박을 느껴보았었죠. 천둥 같아 아미라가 속삭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곧 한국에 도착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미라는 눈을 감고 루루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땅이 멀어져 갔어요. 궁전은 점점 작은 점으로 변했고 사막은 한없이 금빛과 갈색 바다처럼 펼쳐지고 있었죠. 창 밖하늘은 맑고 찬란한 파란색이었어요. 움직임이 부드러웠고 곧 우리는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 있었죠. 기내등은 약간 어두워졌지만 각 좌석 주변에 부드러운 불빛이 남아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상상했었어요. 아래쪽 사막 모래는 잔물 결치는 파도처럼 보였죠.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받을 치료 계획이 스쳐 지나갔고 작은 희망이 다시 불씨처럼 피어올랐어요. 조목께서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아미라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용기를 좀 얻었었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는 건 무서웠지만 그 말이 제게는 든든하게 다가왔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승무원들이 담요와 핫초코, 작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셨었어요. 아미라는 치킨과 밥을 몇 입 먹었고 그녀 옆 좌석에 핑크퐁과 루루 인형용 좌석을 만들어 주자 웃음을 터뜨렸었죠. 제가 봐, 내 장난감에게도 자리가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아미라는 그들도 치료받아야 돼요. 라며 웃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눈을 감고 쉬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미라가 용기를 내기 위해 장난감을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었죠. 그때 조부께서 저를 보러 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죠. 괜찮니, 레일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되지만 희망을 믿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조부께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며 나도 믿는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더더욱.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착륙 몇 시간 전쯤 기내등이 밝아지고 조종사가 곧 인천공항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맑습니다. 라고 안내했었어요. 제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눈이 무겁지만 호기심 어린 아미라를 바라보았었죠. 곧 도착이야. 제가 속삭여 주었어요. 아미라는 루루와 핑크퐁을 껴안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었죠. 구름을 뚫고 낮아 서울 시내가 저희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굽이치는 강, 그리고 푸른 공원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 햇살에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었어요. 어쩌면 바로 이곳이 아미라를 나아지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트기는 부드럽게 착륙했었어요. 활주로 위를 움직이며 터미널 쪽으로 향할 때 뒤쪽에서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앞쪽에는 공항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희망을 느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의사 선생님들,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미라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속삭였었어요. 해냈어, 사랑아. 우리 한국에 왔단다. 아미라는 눈을 뜨고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녀의 용기는 저에게 믿음을 안겨주었죠. 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쳤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기 전 저희가 개인 제트기에서 내리자 인천공항의 공기가 차갑고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반짝이는 차들과 밝은 조명을 지나 걸었었어요. 깔끔한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반겼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조용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반짝이는 유리 기둥처럼 우뚝 선 높은 빌딩들이 푸른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죠. 차량과 버스로 분주한 거리가 보였고 햇빛이 도시의 흐르는 강 위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야드와 정말 다르네요. 제가 아버지께 속삭였었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었죠. 곧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었어요. 입구는 넓었고 무지개처럼 둥글게 휘어진 유리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은 하얗고 높아 보였으며 주변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따뜻한 느낌을 주었죠. 한국 코디네이터가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문 앞에서 간호사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계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아미라를 돌볼 예정이에요. 저희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미라는 자신의 핑크퐁 인형과 루루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어요. 핑크퐁의 밝은 분홍색과 동그란 얼굴을 보자 아미라의 눈빛이 조금 반짝였었어요. 아미라야, 핑크퐁도 여기 와서 기뻐하고 있단다. 제가 속삭였었죠. 이수연 간호사님이 저희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내하셨었어요. 문이 닫히자 벽은 한국새와 벚꽃 그림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었어요. 곧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제가 속삭였었어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무서워했었지만 핑크퐁을 꼭 안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소아과층이었어요. 복도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동물 그림들이 벽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죠. 부드러운 카펫이 중앙을 따라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게 꽃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이 저희를 412호실까지 안내해 주셨었어요. 문은 연두색이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따뜻한 램프 불빛이 비치고 있었죠. 방 안은 부드러운 크림색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지붕과 멀리 산이 보였었죠. 침대는 흰 시트와 파란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핑크퐁 인형과 다른 다채로운 인형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동물에 관한 책들과 아이들 동화책들이 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서 계셨었죠. 그는 중년의 분이셨는데 친절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아미라, 레일라, 파이살, 마리암 가족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김민석 의사입니다. 아미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아미라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으셨었어요. 치료받을 동안 어떤 핑크퐁 인형을 안고 있을지 골라볼래?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아미라의 얼굴이 환해지며 반짝거리는 핑크퐁 인형을 가리켰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핑크퐁을 건네주자 아미라는 꼭 안고 믿을게요 라고 인형에게 속삭였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이 저희가 진짜 희망을 느낀 첫 순간이었죠. 김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부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파이살님 2단계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체 주사를 통해
아미라의 면역 체계를 도울 거예요. 그 다음 며칠 후에는 아미라 맞춤 세포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위로가 약만큼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조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김 의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획을 믿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죠. 김 의사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분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집중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벽에 걸린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 화면은 아미라의 면역세포 반응을 보여줍니다.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지켜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수연 간호사님을 가리키며 간호사님이 다음 단계를 도울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잘 알고 계세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아미라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아미라야, 주사를 맞을 동안 핑크퐁을 무릎에 올려도 돼. 용감한 핑크퐁이라는 놀이를 할 거야. 너의 인형도 주사를 맞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준비됐니?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간호사님께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자 아미라는 킥킥 웃었었어요.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리아드 병원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에서는 아미라의 감정을 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꼈죠.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아미라에게 핑크퐁을 들어 올리고 외치라고 하셨었어요. 용감한 핑크퐁,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아미라는 인형을 꼭 쥐고 용감한 핑크퐁은 강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간호사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미라에게 주사를 놓으셨죠. 아미라는 눈을 감았지만 핑크퐁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침묵 속에서도 아미라는 핑크퐁처럼 용감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주사가 끝난 뒤 김 의사 선생님께서 링거 기계를 점검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잠시 관찰하면서 주스 한 잔 드리죠. 라며 아미라에게 캐릭터 빨대가 달린 사과 주스를 주셨어요. 아미라가 주스를 마시자 눈이 커지며 맛있어요. 라고 외쳤었죠. 저는 아미라를 보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었죠.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작은 탁자에 색칠 공부 책과 크레용을 세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미라에게 핑크퐁과 루루가 파티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아미라는 웃으며 색칠을 시작했어요. 저도 종이와 크레용을 가져다가 병원 전경에 핑크퐁이 도시를 지켜보는 그림을 그렸었죠. 몇 시간이 지나자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었어요. 아미라가 무서워하거나 치료기계에서 삑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는 핑크퐁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라고 속삭이곤 했죠. 간호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맞아, 아미라야. 우리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대답해 주셨죠. 조부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아미라가 미소 지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희는 작은 방 안휴게 공간에서 짧은 가족 회의를 했었어요. 병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조모 마리암께서 오늘은 좋았어요. 아미라는 용감했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께서 아미라를 존중하고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김 의사님과 이 간호사님을 믿어야 해요. 라고 덧붙였죠. 아버지께서 아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는 올바른 곳에 왔어. 이 병원은 아미라의 몸만큼 마음도 돌봐주니까.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아미라는 핑크퐁을 꼭 안은 채 하품하며 피곤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언니, 아침에도 여기 있을 거죠? 라고 물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응, 아미라야. 내가 깰 때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아미라는 핑크퐁과 루루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녀가 평온하게 숨쉬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기계 삑삑 소리가 잔잔해지며 아미라는 천천히 잠들었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치료는 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치료에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함께 나누는 부드러운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밝고 따뜻한 한국 병실 안에서 저희는 새로운 종류의 정서적 지지를 찾았고 그 덕분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동이 트기 전 저희가 개인 제트기에서 내리자 인천공항의 공기가 차갑고 상쾌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번쩍이는 차들과 밝은 조명을 지나 걸었었어요. 깔끔한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조용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반짝이는 유리 기둥처럼 우뚝 선 높은 빌딩들이 파란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차량과 버스로 분주한 거리가 보였고 햇빛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위에서 반짝였었어요. 리야드와 정말 다르네요. 제가 아버지께 속삭였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요.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곧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었어요. 입구는 넓었고 무지개처럼 둥글게 휘어진 유리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은 하얗고 높아 보였으며 주변에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었어요. 한국 코디네이터께서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셨었는데 저는 문 앞에서 간호사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계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간호사입니다. 그녀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아미라를 돌볼 예정이에요. 저희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미라는 자신의 핑크퐁 인형과 루루를 가슴에 꼭 끼고 있었어요. 핑크퐁의 밝은 분홍색과 동그란 얼굴을 보자 아미라의 눈빛이 조금 반짝였었어요. 아미라야, 핑크퐁도 여기 와서 기뻐하고 있단다. 제가 속삭였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저희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내해 주셨었어요. 문이 닫히자 벽은 한국새와 벚꽃 그림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었어요. 곧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제가 속삭였었어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무서워했었지만 핑크퐁을 꼭 안고 있어 든든해 보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소아과층에 도착했었어요. 복도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동물 그림들이 벽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카펫이 중앙을 따라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게 꽃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저희를 412호실까지 안내해 주셨었어요. 문은 연두색이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따뜻한 램프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크림색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지붕과 멀리 산이 보였었어요. 침대는 흰 시트와 파란 담요로 덮여 있었고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핑크퐁 인형과 다른 다채로운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동물에 관한 책들과 아이들 동화책들이 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서 계셨었죠. 그는 중년이셨는데 친절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아미라, 레일라, 파이살, 마리암 가족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민석 의사 선생님께서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김민석 의사입니다. 아미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아미라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으셨었어요. 치료받을 동안 어떤 핑크퐁 인형을 안고 있을지 골라볼래?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었죠. 아미라의 얼굴이 환해지며 반짝거리는 핑크퐁 인형을 가리켰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핑크퐁을 건네주시자 아미라는 꼭 안으며 믿을게요 라고 인형에게 속삭였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었어요. 그 순간이 저희가 진짜 희망을 느낀 첫 순간이었죠. 김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보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파이살님 2단계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체 주사를 통해 아미라의 면역 체계를 도울 거예요. 그 다음 며칠 후에는 아미라 맞춤 세포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위로가 약만큼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조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김 의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획을 믿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었죠. 김 의사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분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벽에 걸린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 화면은 아미라의 면역세포 반응을 보여줍니다.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지켜볼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리고 이수연 간호사님을 가리키며 간호사님이 다음 단계를 도울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잘 알고 계세요. 라고 덧붙이셨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아미라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아미라야, 주사를 맞을 동안 핑크퐁을 무릎에 올려도 돼. 용감한 핑크퐁이라는 놀이를 할 거야. 너의 인형도 주사를 맞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준비됐니?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간호사님께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자 아미라는 킥킥 웃으며 준비됐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리아드 병원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에서는 아미라의 감정을 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꼈었죠. 두 번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아미라에게 핑크퐁을 들어 올리고 외치라고 주문하셨었어요. 용감한 핑크퐁, 날 구해줘. 아미라는 인형을 꼭 쥐며 용감한 핑크퐁, 날 구해줘. 라고 또렷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미라에게 주사를 놓아주셨었어요. 아미라는 눈을 잠시 감았지만 핑크퐁을 꽉 붙잡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과 깊은 사랑이 밀려왔었어요. 주사가 끝난 뒤 아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핑크퐁을 높이 들어 나는 용감해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었어요. 아미라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제가 우스운 표정을 지어주자 웃어 보였어요. 그녀는 장난감들이 서울 도시 위에서 춤추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아미라가 핑크퐁과 루루와 함께 하늘 높이 나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두 사람 다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때 박 선생님이라는 돌봄 선생님이 작은 로봇을 가져다 주시며 이 로봇이 치료하는 동안 아미라를 응원해 줄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셨었어요. 하지만 오후 늦게가 되자 아미라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땀이 뜨거워지더니 떨기 시작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체온을 확인해 보시며 아미라, 열이 오르고 있네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었어요. 저희는 모니터를 지켜보았었고 곧 화면에 39.2시가 뜨자 아미라에게는 너무 높은 수치였어요. 제 마음은 깊이 가라앉았었죠. 김 의사 선생님께서 급히 방으로 들어오셨었어요. 평소 차분하시던 얼굴이 지금은 더 진지해 보이셨었죠. 두 번째 주사 후에 열이 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대처해야 해요. 그리곤 간호사님께 냉각 패드와 해열제를 부탁하셨었죠. 핑크퐁을 가까이 두세요. 아가야, 제가 인형을 아미라의 가슴 위에 올려주며 말씀드렸었어요. 아미라는 이마를 핑크퐁의 부드러운 배 위에 댔죠. 핑크퐁, 도와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차분히 냉각 패드를 아미라의 이마 위에 올려주셨고 김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탄 물을 작은 컵에 담아 아미라에게 주셨었어요. 하지만 냉각 패드에도 불구하고 아미라의 열은 39.8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녀는 피곤하고 힘이 빠져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었어요. 저는 문가에 서 있던 조부 파이사를 힐끗 바라보았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단단해 보였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이 어깨 위에 얹혀있는 듯 했어요. 조부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며 김 의사 선생님, 제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세요. 제가 가진 것을 다 썼지만 이제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었어요. 김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부의 어깨를 살포시 토닥여 주셨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정서적 지원이 약만큼 중요하니까요. 치료를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더 많은 얼음찜질과 강한 해열제를 가져오도록 요청하셨었고 링거 기계의 삑삑거림과 모니터의 부드러운 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쥐며 아미라, 넌 정말 용감해. 우리 모두 내 희망을 믿고 있어. 라고 속삭였었어요. 아미라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무서워요. 레일라 언니라고 속삭였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무서워도 괜찮아. 넌 강하다는 걸 알아. 핑크퐁과 루루가 있고 우리 모두가 내 편이야. 김 의사 선생님과 이 간호사님을 믿어야 해. 라고 다정히 말해주었어요. 조금씩 그녀의 열은 내려가기 시작했었어요. 김 의사 선생님께서 모니터를 지켜보시다 화면이 38.5시로 떨어지자 살며시 미소 지으셨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수분을 충분히 주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수영 간호사님께서는 제가 여기 머무를게요. 절대 아미라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었어요. 조부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자신의 큰 손을 아미라의 작은 손 위에 얹어주셨었어요. 나의 귀여운 소녀야 라고 조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었어요. 네가 없었다면 내 마음은 깜깜했을 거야. 계속 싸우고 우리가 모두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쥐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었어요. 저녁이 되자 병동은 한결 조용해졌었어요. 밝은 햇빛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조명이 책상과 의자를 비추고 있었죠. 김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밖으로 나오셨었어요. 저는 아미라에게 속삭였었어요. 우리 지금 괜찮아. 내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핑크퐁을 꼭 안았었어요. 저는 그녀 곁에 머무르며 아미라가 잠든 사이 루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었어요. 기계들의 조용한 윙 소리와 그녀의 부드러운 호흡이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이 병원이 처음 왔던 곳과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었어요. 여기는 아미라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조모 마리암의 말씀이 떠올랐었죠. 때로는 정서적 지원이 약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말이 지금 정말 진짜라고 느껴졌었어요. 밤에 방을 떠나기 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말했었어요. 핑크퐁아 아미라야 믿음을 잃지 마. 희망을 품고 있어. 아미라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그럴게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명을 끄고 작은 램프를 켜두고 나왔었어요.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 보니 병원 복도는 조용하고 고요했었어요. 간호사분들이 살금살금 걸어 다니시며 신발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가볍게 울리고 있었죠. 조부께서는 창문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었어요. 제가 다가서자 조부께서 돌아보시며 잘 잤니, 레일라? 라고 물으셨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대답드렸었죠.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방으로 돌아왔었어요. 저는 작은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자리에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피곤함과 안도감이 교차했었어요. 긴장되고 무서운 하루였지만 아미라의 열이 내려갔다는 사실에 안도되었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희망을 느꼈었어요. 이 챕터는 무서운 순간이 있었지만 저희는 함께 버텨냈고 서로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믿었었죠. 핑크퐁이 아미라 곁에서 부드럽게 빛나며 작은 위로의 빛을 주고 있었어요.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났었어요. 아미라의 병실 안에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가득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뺨은 전에 비해 조금 더 분홍빛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었어요. 아미라야, 좋은 아침이야. 오늘 기분이 어때? 아미라는 눈을 천천히 뜨며 핑크퐁과 루루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었어요. 그날 아침 김민석 의사 선생님께서 밝게 웃으며 들어오셨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미라. 오늘은 마지막 검사를 해서 면역 체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핑크퐁을 꼭 쥐었었어요. 김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었죠. 정말 용감하게 잘 견뎌줬어요. 이제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해 보자꾸나.
저는 김 의사 선생님과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장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실은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였었어요.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동물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미라가 서울 위를 나는 핑크퐁을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링거대 바퀴를 은빛으로 반짝이게 하고 있었어요. 먼저 소량의 혈액 검사를 했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붕대를 감아주시며 속삭였었죠. 오늘 정말 용감하네. 자랑스러워. 아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프지 않았어요. 핑크퐁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토닥여 주었어요. 봐봐, 내 장난감이 정말 특별하구나. 내게 희망과 정서적 지지를 준단다. 그 다음 김 의사 선생님께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셨었어요. 수치들이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김 의사 선생님께서 조부 파이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아요. 아미라의 치료가 성공적이었어요. 병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조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의사님. 선생님 계획을 믿었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미라는 핑크퐁과 루루를 꼭 쥔 채 조금 더 몸을 일으켰었어요. 할아버지, 저 너무 기뻐요. 라고 외쳤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었어요. 저 역시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죠. 해냈구나, 내 사촌. 네가 정말 영웅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킥킥 웃으며 핑크퐁에게 입맞춤을 했었어요. 김 의사 선생님께서는 퇴원 계획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아미라는 내일 집에 갈 수 있어요. 다만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해요. 특별 지침을 담은 서류를 보내드릴 겁니다. 만약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하며 서류가 든 폴더를 아버지께 건네주셨었어요. 그 폴더에는 아미라, 알 사우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뒤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남아 아미라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집에 가면 매일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보세요. 핑크퐁을 꼭 안고 나는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더 힘이 될 거예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게요 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때 조부께서 레일라야, 병원 밖 정원 산책해 볼래? 꽃이 활짝 피었고 공기도 참 상쾌해요. 라고 물으셨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네 가요 아미라. 라고 말했었어요. 그녀는 일주일 전과 다르게 훨씬 기운차게 침대에서 뛰어내렸었어요. 핑크퐁을 꼭 쥐고 저를 따라 나왔었죠. 밖으로 나오자 병원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길 양옆으로 분홍색과 흰색 벚꽃이 늘어서 있었고 초록 잎사귀들이 산들바람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언니 봐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벚꽃이 정말 예뻐요. 하나 따고 싶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단아하게 벚꽃 하나를 따서 그녀에게 건네드렸었어요. 그녀는 그 꽃을 뺨에 살포시 대며 미소 지었었어요. 핑크퐁에게 주려고요 라고 말하며 인형에게 꽃 향기를 맡기는 듯 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희는 두렵고 불확실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햇살 아래 분홍빛 벚꽃 아래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해냈어. 고마워. 핑크퐁 덕분에 아미라가 스스로를 믿게 되었어. 다시 병실로 돌아오자 조모 마리암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두 분 모두 아미라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조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적을 본 것 같아요. 아이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신뢰는 어떤 기계보다 강력하군요. 조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었죠. 고맙다. 라고. 그날 밤 가족은 병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었어요. 오렌지 주스, 신선한 과일, 작은 떡들을 준비했었죠. 아미라는 조모에게서 작은 선물을 받았었어요. 핑크퐁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노트북이었어요. 이거로 내 모험을 그림으로 남겨봐라. 조모 마리암께서 말씀하셨었죠. 아미라의 눈은 노트북을 넘겨보며 반짝였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었어요. 내가 그릴 그림들을 너무 기대돼. 내 그림 덕분에 나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 아미라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레일라 언니, 이 페이지들을 핑크퐁이랑 루루,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습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었죠. 난 내 그림을 다 보관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계속 기억하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미라의 짐을 쌌었어요. 핑크퐁과 루루도 챙겼죠. 저는 그녀가 비행기에서 입었던 그 부드러운 분홍색 재킷을 다시 입도록 도와드렸었어요. 조부께서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방에서 안아내리시더니 그녀는 간호사분들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님과 김 의사 선생님께서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셨었죠. 건강하게 지내요, 아미라. 이수연 간호사님께서 외치셨었어요.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말아요. 라고 덧붙이셨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김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셨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돌아오세요. 이곳은 당신의 두 번째 집이에요. 아미라는 손을 흔들며 답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간호사님. 병원 마당에 다시 나오자 조부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약 이상의 것을 주었네. 마음의 보살핌과 치유를 주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맞아요. 이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치료는 그 일부일 뿐이었고 사랑과 신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나중에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기 위해 개인 제트기에 탔었어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저는 아미라의 졸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핑크퐁은 그녀 겨드랑이 밑에 끼워져 있었고 루루는 무릎 위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안전해요, 희망이 있어요. 라고. 저는 대답했었어요. 그래, 내게 희망이 있단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사마귀 아래에 금빛 이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저희 마음은 따뜻했었어요. 안도감 이상이었죠.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조부께서는 속삭이셨었어요. 집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이 내가 찾은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저는 아미라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었어요. 내 약속을 꼭 지킬게요. 저희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었어요. 저는 사막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죠. 미래가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서울의 벚꽃처럼. 저희는 그토록 멀리 왔고 두려움을 이겨냈으며 친절과 사랑으로 된 새로운 치료를 찾았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영원히 변했음을 알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